여기 잡상인이 와서 행패를 부리네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4시 서울 남대문 시장 갈치 골목에는 아직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희끄무레한 새벽 안개가 좁은 골목 사이사이를 휘감고 가로등 불빛만이 외롭게 빛나는 그 시간, 대부분의 가게들은 철제 셔터를 굳게 내린 채 고요한 잠에 빠져 있었지요. 그런데 그 적막한 골목 한가운데 유독 먼저 불을 밝히는 가게가 있었습니다. 낡은 간판에 말순내 백반집이라고 적힌 허름하기 짝이 없는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녹슨 철문이 뻑뻑하게 열리는 소리와 함께 한 여인이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올해로 65살이 된 김말순. 색이 바랜 꽃무늬 몸빼 바지에 소매가 늘어난 낡은 티셔츠를 걸친 그녀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시장통 아줌마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말순은 허리를 두드리며 낮게 신음했습니다. 오늘도 비가 오려나. 삭신이 쑤시네. 그녀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언제나 같았지요. 육수 끓이기. 말순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커다란 가마솥에 불을 붙이고 전날 밤 손질해 둔 멸치와 다시마, 물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결코 곱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거친 수세미와 뜨거운 물에 시달린 탓에 손가락마다 굵은 마디가 붉어져 나와 있었지요. 손톱 밑에는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고춧가루 물이 늘 배어 있었고 손등의 피부는 겨울 논바닥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그런 손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이 손으로 딸 혜진이를 키웠고 이 손으로 장사를 해서 돈을 벌었으니까요. 그래, 이 손이 내 훈장이지. 말순은 씩 웃으며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새벽 5시가 되자 시장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철컥, 철컥. 여기저기서 셔터 올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트럭들이 물건을 부리는 소리가 골목을 채웠습니다. 야, 말순이. 오늘도 일찍 나왔네. 옆 가게 생선 장수 박씨가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말순은 앞치마에 손을 쓱쓱 닦으며 대꾸했습니다. 일찍은 무슨. 자네가 늦은 거지. 해가 중천인데 이제 나오면 어떡해. 뭐야, 아직 해도 안 떴어. 내 눈엔 떴어. 부지런한 사람 눈엔 해가 먼저 뜬다고. 말순의 통쾌한 웃음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말순을 욕쟁이 밥집 할매라고 불렀습니다. 손님이 밥을 남기면 된장찌개 끓이는 불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며 호통을 쳤고 외상값을 밀리는 사람에겐 골목이 떠나가라 쌍욕을 퍼부었지요. 하지만 그 독한 입에서 나오는 밥은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막노동꾼에겐 슬쩍 반찬을 더 얹어주었고 배고픈 학생에겐 밥값을 받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를 욕하면서도 미워하지 못했습니다. 에이, 또 시작이네. 저 할매 입은 거칠어도 마음은 따뜻하다니까. 맞아, 맞아. 그래도 저 집 백반이 제일 맛있어. 시장 사람들은 말순을 그저 억척스럽게 살아가는 서민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녀의 진짜 모습을 알지 못했지요. 점심 전쟁이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간 오후 2시, 백반집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말수는 지친 몸을 끌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기름때가 잔뜩 낀 그릇들을 박박 문지르는데 뒷문 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똑똑똑. 누군가 뒷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말수는 대답 대신 턱짓으로 들어오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뒷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말끔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 흠잡을 데 없이 달인 양복, 손목에는 고급 시계가 빛나고 있었지요. 이 허름한 백반집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차림새였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김태준. 사람들은 그를 김 실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김 실장은 주위를 조심스럽게 살피며 주방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누군가 볼까봐 신경 쓰는 눈치였지요. 회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그의 입에서 나온 호칭에 설거지하던 말순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회장님, 이 낡은 백반집에서 그릇을 닦고 있는 노파에게 붙이기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호칭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실장은 자연스럽게 그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마치 수십 년간 그래왔다는 듯이요. 기다리긴. 점심 장사가 늦게 끝났어. 말수는 앞치마에 물 묻은 손을 쓱쓱 닦으며 대꾸했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아까 시장 사람들에게 하던 것과 다를 바 없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김 실장은 주방 쪽 문과 뒷문을 한 번 더 살폈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들어올까봐 경계하는 눈빛이었지요. 확인을 마친 그가 목소리를 낮추며 검은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파일을 꺼내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번 달 결제 서류입니다. 말수는 물기를 대충 닦은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서류 맨 앞장에는 굵은 글씨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지요. MS홀딩스 자산운용 현황. MS홀딩스. 이 이름을 아는 사람은 부동산 업계에서 꽤나 많았습니다. 강남 일대에 수십 개의 빌딩과 상가를 보유한 거대 자산관리 회사. 워낙 철저하게 비밀주의를 유지해서 대표가 누구인지조차 알려진 바가 없는 미스터리한 기업이었지요. 소문으로는 외국계 투자 펀드라는 말도 있었고 재벌가의 비자금 회사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MS홀딩스의 MS가 무엇의 약자인지, 그리고 그 회사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말수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꼼꼼하게 넘기며 확인했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시장통 백반집 할머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사업을 해온 노련한 경영인의 날카로운 눈빛이었지요. 강남 그 병원. 말순이 문득 서류 넘기는 손을 멈추며 물었습니다. 이번 달에도 월세 안 들어왔지? 김 실장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네, 벌써 3개월째입니다. 3개월이라. 말순의 미간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최준호 원장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병원 자금 사정이 어렵다며 임대료 인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인하? 네. 현재 월 임대료의 30%를 깎아달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장 운영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말순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최준호. 그 이름은 말순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사위이자 외동딸 혜진의 남편이었으니까요.
내용 증명 보낼까요?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일반적인 세입자였다면 3개월이나 월세를 밀린 시점에서 진작 법적 조치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은 달랐지요. 말수는 혀를 쯧쯧하며 손을 저었습니다. 내버려둬. 하지만 회장님, 3개월치 밀린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만약 이대로 계속 밀린다면 내버려두라니까. 말순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김 실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말순은 한숨을 내쉬며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내 사위 병원인데 어쩌겠냐. 그녀의 눈빛이 창밖을 향했습니다. 좁은 창문 사이로 시장 골목에 북적이는 풍경이 보였지요. 개들은 아직도 건물주가 MS홀딩스라는 외국계 투자 회사인 줄 알지? 김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등기부등 본상 법인 명의로 되어 있어서 꿈에도 모릅니다. 계약 당시에도 저희 법무팀을 통해서 진행했으니 직접 대면한 적이 없습니다. 말순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 미소에는 자조와 씁쓸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MS가 말순의 약자인 줄은 상상도 못하겠지. 네. 상상조차 못할 겁니다. 김 실장의 대답에 말순은 가볍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금세 사라졌지요. 말순은 옆에 놓인 숭늉 그릇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미 식어버린 숭늉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래, 모르는 게 약이야.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사위 기죽으면 내 딸 혜진이도 기죽을 거 아니냐. 말순의 눈빛이 잠시 아득해졌습니다. 딸 혜진이를 떠올리는 것인지 시선이 허공을 향했지요. 내가 뒤에서 봐주고 있다는 거 알면 그 집안 사람들 자존심 상해할 거야. 특히 그 시어머니라는 작자, 얼마나 자존심이 세고 허세가 심한데. 김 실장은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끼어들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을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내 딸이 시집가서 기 안 죽고 살려면 친정이 돈 많다는 걸 몰라야 해. 알면 오히려 더 구박할 인간들이야. 말순의 목소리에 서늘한 기운이 스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둬. 월세고 뭐고 당분간은 눈 감아. 김 실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한 가지 보고 드릴 것이 있습니다. 뭔데? 최준호 원장과 그 어머니 오영숙 씨 관련 건입니다. 말순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찔했습니다. 말해봐. 김 실장은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저희 쪽에서 파악한 바로는 최준호 원장이 병원 운영이 어려운 이유가 순수하게 경영 악화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말순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김 실장은 조심스럽게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최 원장이 최근 1년간 고급 외제차 2대를 새로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오영숙 씨 명의로 해외여행 경비가 수차례 결제되었고 백화점 명품관 결제 내역도 상당합니다. 말순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딴 데 다 쓰고 월세를 안 내겠다는 거야?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객관적인 지출 내역만 보면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말순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이 버릇 없는 것들이. 그녀는 이를 악물었지만 곧 깊은 한숨을 내쉬며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그래도 내버려둬.
회장님, 내 딸이 그 집에 시집가 있잖아. 내가 건드리면 혜진이가 곤란해져. 말순의 목소리에는 어미의 아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사위가 망하면 결국 피해는 내 딸이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참아. 김 실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속으로 안타까움을 삼킬 뿐이었지요. 그는 20년 넘게 말순 곁에서 일하며 그녀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을 여의고 시장 바닥에서 맨손으로 시작해 어마어마한 자산을 일군 여인. 그 과정에서 그녀가 보여준 통찰력과 결단력은 웬만한 대기업 회장 부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독 딸 문제에서만큼은 그 강인한 여인도 한없이 약해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김 실장, 말순이 문득 물었습니다. 혜진이 요즘 어때? 별일 없어? 김 실장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네, 특별히 보고 드릴 만한 일은 없습니다. 정말이야? 시댁에서 구박받거나 힘들어하는 것 같진 않아? 말순의 눈이 김 실장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어미 특유의 촉이 담겨 있었지요. 김 실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그에게도 몇 가지 신경 쓰이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혜진이 최근 들어 외출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것, 친구들과의 연락도 뜸해졌다는 것, 그리고 가끔 목격되는 그녀의 표정이 예전처럼 밝지 않다는 것.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회장님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네, 걱정하실 일은 없을 겁니다. 김 실장은 결국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린 것을 말순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김 실장, 말순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아닙니다, 회장님. 거짓말하면 못 써. 혜진이 일이면 다 보고해야 해.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김 실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확인된 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말순은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이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아봐. 그리고 뭐라도 이상한 거 있으면 바로 보고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 실장이 서류를 정리해 가방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주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래, 수고해. 말순은 손을 흔들어 그를 보냈습니다. 김 실장이 뒷문으로 조용히 사라지자 백반집 안에는 다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말순은 식은 숭늉을 다시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혜진아, 너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 맞지? 말순의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졌습니다. 딸이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숨기고 참고 모른 척 해왔습니다. 내가 부자라는 게 알려지면 오히려 딸에게 해가 될 거라고 생각했지요. 시댁에서 돈 많은 친정 뒤에 업고 우쭐댄다고 구박할 게 뻔했으니까요. 차라리 가난한 시장통 출신으로 남아서 딸이 자수성가한 의사의 아내로 인정받기를 바랐습니다. 그게 말순이 생각한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몰랐습니다. 그 배려가 오히려 딸을 올가매고 있다는 사실을. 가난한 친정이라는 낙인이 딸에게 어떤 굴욕을 안겨주고 있는지, 시어머니가 천한 시장통 출신이라며 며느리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사위가 장모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 말순은 아직 그 지옥의 실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말수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저녁 장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에이, 괜한 걱정했네. 우리 혜진이가 알아서 잘하고 있겠지. 그녀는 애써 불안한 마음을 털어내며 도마 앞에 섰습니다. 싱싱한 배추를 칼로 썰면서 문득 딸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도 내일은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 목소리라도 들어야 마음이 놓이지. 말수는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말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청담동의 호화로운 빌라에서 그녀의 딸 혜진이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시어머니의 발밑에 쪼그리고 앉아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지옥 같은 현실이 곧 말순의 눈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모녀의 운명이 경랑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시장통의 숨은 호랑이가 발톱을 드러내기까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청담동의 고급 주택가에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번듯한 외제차들이 줄지어 주차된 거리, 세련된 카페와 명품 부티크가 늘어선 골목. 그 한가운데 우뚝 솟은 초고급 빌라 단지가 있었지요. 외벽은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있었고 로비에는 샹들리에가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사위 최준호와 딸 혜진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순이 딸 몰래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기도 했지요. 빌라 15층, 가장 넓은 펜트하우스. 널찍한 거실에는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쇼팽의 녹턴이었지요. 값비싼 이탈리아산 가죽 소파, 유명 작가의 그림이 걸린 벽, 크리스털 조명이 뿜어내는 부드러운 빛. 겉으로 보기엔 더할 나위 없이 우아하고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우아함 속에 숨겨진 진실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야, 거기 먼지 안 보여? 날카로운 목소리가 클래식 음악을 뚫고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소파에 앉아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던 여인. 올해 62살인 오영숙이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라는 직함을 가진 이 집의 실질적인 권력자였지요. 영숙은 값비싼 실크 가운을 걸치고 금태 안경 너머로 바닥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저기 소파 밑에 먼지 그대로잖아. 너는 걸레질을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영숙의 손가락이 소파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그 손가락 끝에는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빛나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에는 한 여인이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이혜진, 32살, 말순의 외동딸이자 이 집의 며느리였습니다. 전직 간호사였던 그녀의 손은 이제 소독약 냄새 대신 걸레 짠 물로 부르터 있었습니다. 하얗고 고왔던 손등은 거칠어졌고 손톱은 짧게 깎여 있었지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혜진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다시 닦을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기어들어 가듯 작았습니다. 한때는 환자들을 돌보며 당당하게 일하던 간호사였건만 지금의 그녀에게서는 그 시절의 자신감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영숙이 찻잔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다시 닦긴 뭘 다시 닦아? 처음부터 제대로 했으면 내가 이런 말을 하겠어? 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더 숙일 뿐이었지요. 영숙이 코를 찡그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휴, 시장통에서 자라서 그런가.
위생관념이 영 꽝이라니까. 그 말에 혜진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시장통? 그 단어는 혜진에게 비수처럼 꽂히곤 했습니다. 엄마가 평생을 바쳐 일군 삶의 터전을 시어머니는 천하고 더러운 곳처럼 말했으니까요. 저희 엄마는 시장에서 장사하시지만 아주 깨끗하게. 혜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날카로운 눈초리에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뭐, 깨끗해? 생선 비린내, 마늘 냄새 진동하는 데가 깨끗하다고? 영숙이 비웃듯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이 모양이지. 근본이 없으니까. 혜진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울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울면 더 구박을 받을 테니까요. 일어나서 점심이나 준비해. 영숙이 손부채질을 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내 친구들이 오거든. 핑거푸드로 준비하고 디저트도 신경 써. 혜진은 무릎을 털며 일어섰습니다. 네, 어머님. 뭘로 준비할까요? 그걸 내가 왜 정해? 알아서 해. 단 우리 집 수준에 맞게. 동네 분식집 수준으로 차리면 그날로 쫓겨날 줄 알아. 영숙의 말투에는 가시가 잔뜩 돋아 있었습니다. 혜진이 주방으로 향하려는데 영숙이 다시 불러 세웠습니다. 아, 그리고 네, 어머님. 냉장고에 있는 그 시뻘건 김치통 좀 갖다 버려라. 혜진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지요. 어머님, 그거 저희 엄마가 보내주신 건데요.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김치는 말순이 새벽잠을 줄여가며 직접 담근 것이었습니다. 딸 먹이겠다고 제일 좋은 배추와 젓갈을 골라 정성껏 버무린 것이었지요. 혜진은 그 김치통을 볼 때마다 엄마 생각에 울컥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버리라는 거야. 영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냉장고 문 열 때마다 젓갈 썩는 냄새가 나서 역겨워 죽겠어. 손님들 오면 어쩌려고 그런 걸 냉장고에 넣어도? 하지만 어머님, 엄마가 정성껏. 정성? 그 정성이 문제야. 영숙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우리 집 수준엔 백화점 식품관 반찬이 맞아. 시장 바닥에서 만든 김치가 이 집 냉장고에 있는 것 자체가 창피한 일이야. 영숙은 마치 더러운 것을 치우라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너네 엄마 정성은 알겠는데 여긴 시장 바닥이 아니잖니? 격 좀 갖추고 살자, 응? 그 말에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바로 그때 안방 문이 열리며 남편 준호가 나왔습니다. 잠에서 막 깬 듯 실크 잠옷 차림에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지요. 혜진은 구원 요청하듯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제발 한마디만 해줘. 엄마 김치 버리지 말자고 한마디만. 하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아침부터 준호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직 아침이 아니라 점심이다. 이 녀석아. 영숙이 아들을 나무랐지만 그 목소리에는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아들에게 하는 말투와 며느리에게 하는 말투는 하늘과 땅 차이였지요. 여보, 저기 우리 엄마가 보내주신 김치 있잖아. 혜진이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이 버리라고 하시는데 엄마가 정성껏 담근 건데 그냥 먹으면 안 될까? 혜진의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코를 찡그렸습니다. 아, 그 냄새 나는 거. 나도 그 냄새 때문에 머리가 다 아파. 냉장고 열 때마다 역해서 밥맛이 떨어진다니까. 여보, 엄마 말씀대로 해. 장모님한테는 다 맛있게 먹었다고 하고 그냥 버려. 준호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혜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마저 시어머니 편이었으니까요. 아니, 남편은 항상 시어머니 편이었습니다. 결혼 3년 동안 단 한 번도 혜진의 편을 들어준 적이 없었지요. 게다가 혜진에게는 떠날 수 없는 이유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남편이 병원을 개원할 때 혜진이 간호사로 일하며 모아둔 돈을 몽땅 보탰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혜진 명의로 대출까지 받았지요. 그 빚이 아직 남아 있었기에 혜진은 더더욱 길을 펼 수가 없었습니다. 빨리 처리해. 냄새난다니까. 준호가 손을 휘휘 저으며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혜진은 눈물을 삼키며 냉장고로 향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이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 빨간 김치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통 위에는 말순의 손글씨가 적힌 메모가 붙어 있었지요. 우리 혜진이 입맛 없을 때 이거 먹어. 엄마가 제일 맛있게 담갔다. 사랑해, 딸.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뭐해? 빨리 안 버리고. 영숙의 재촉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김치통을 꺼냈습니다. 엄마의 정성이 담긴 김치. 새벽부터 일어나 담갔을 엄마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혜진은 그 김치통을 품에 안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미안해 엄마. 마음속으로 수없이 사과하며 혜진은 김치통을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넣었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잘했어. 이제 냉장고가 좀 깨끗해지겠네. 영숙이 만족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때 영숙이 다시 소파에 깊이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 혜진아. 점심 준비하기 전에 이리 와봐. 네, 어머님. 혜진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영숙이 자신의 발을 내밀었습니다. 매니큐어가 칠해진 관리가 잘 된 발이었지요. 요즘 발이 좀 퉁퉁 붓는 것 같아. 주물러봐. 네. 혜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왜 못 알아들어? 발 마사지 해달라고. 너 간호사 출신이잖아. 이 정도는 할 줄 알지? 영숙의 말투는 당연하다는 듯 했습니다. 혜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시어머니 발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한때 환자들을 돌보던 손이 이제 시어머니의 발을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시원하다. 근데 힘이 좀 없네. 간호사 출신이라며? 영숙이 잡지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소나기에 힘을 좀 줘봐. 그렇게 해서 환자들 주사는 어떻게 났어? 죄송합니다, 어머님. 혜진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영숙의 발이 혜진의 머리를 툭툭 건드렸습니다. 하여간 시장통에서 자라서 그런가. 센스가 없어. 뭘 해도 어설프다니까. 혜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필사적으로 참았습니다. 너네 엄마가 시장에서 밥하느라 너 가정교육은 못 시켰나 봐? 남편 내조는커녕 시어머니 마사지 하나 제대로 못하고 영숙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혜진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묵묵히 시어머니의 발을 주물렀습니다. 창밖으로 청담동의 화려한 거리가 보였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사람들이 오가고 고급 외제차들이 지나갔지요. 이 화려한 동네의 가장 좋은 빌라에 살면서 혜진은 하녀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잘 살고 있어. 혜진은 엄마에게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자기에게 얼마나 잘해주는지, 얼마나 행복한지 거짓말을 했지요. 엄마가 걱정할까봐, 엄마 마음 아프게 할까봐.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식모. 아니, 식모보다 못한 존재. 그게 이 집에서 혜진의 위치였습니다. 영숙이 잡지를 넘기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얼굴이라도 예쁘면 봐줄 텐데. 얼굴도 그저 그렇고 집안도 별 볼 일 없고 우리 준호가 왜 이런 애랑 결혼했는지 모르겠어. 그 말에 혜진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마사지를 이어갔습니다. 시어머니의 발을 주무르는 혜진의 뺨 위로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청담동의 호화로운 빌라. 그 안에서 벌어지는 조용한 지옥. 그 지옥의 실체를 아는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었습니다. 엄마 말수는 딸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좋은 집안에 시집가서 부족함 없이 살고 있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진실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모든 것이 뒤집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 저녁, 남대문 시장의 백반집은 어느 때처럼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여기 된장찌개 하나 더요. 알았어,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 말수는 땀을 뻘뻘 흘리며 주방과 홀을 오갔습니다. 저녁 장사는 언제나 전쟁이었지요. 하지만 바쁜 와중에도 말순의 마음 한구석에는 딸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낮에 김 실장과 나눈 대화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혜진이가 요즘 어떤지, 정말 괜찮은 건지, 손님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가게 안이 한산해졌습니다. 말수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문득 딸 생각이나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오래된 폴더폰이었지요. 스마트폰 쓰라고 혜진이가 몇 번이나 권했지만 말수는 이 폰이 손에 익는다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뚜루루, 뚜루루.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혜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말순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야, 혜진아. 뭐하고 있었어? 밥은 먹었냐? 하지만 딸의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힘이 없었고 어딘가 떨리는 것 같았지요. 응, 밥은 먹었어. 그래, 뭐 먹었는데? 그냥 집에서 대충. 말순의 육감이 발동했습니다. 시장통에서 수십 년간 사람 보는 눈을 길러온 말순이었습니다. 누가 진심인지 누가 거짓말인지 금방 알아챌 수 있었지요. 그리고 지금 딸의 목소리에서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혜진아, 너 목소리가 왜 그래? 말순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무슨 일 있냐? 서방이 속 썩여?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혜진이 뭔가를 삼키는 소리가 들렸지요. 아, 아니야, 엄마. 그냥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그래. 혜진의 목소리가 애써 밝아졌습니다. 요즘 환절기잖아.
목이 좀 칼칼해서. 감기, 약은 먹었어? 응, 어머님이 약도 사다 주시고 죽도 끓여주셔서 괜찮아. 말순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약을 사다 주고 죽을 끓여줬다고? 그 헛에 가득한 사돈이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 시어머니가 죽을 끓여줬어? 응, 엄마. 시댁 식구들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걱정하지 마. 혜진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말순의 귀에는 그 밝음이 억지스럽게 들렸습니다. 거짓말. 딸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전화기 너머로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물 안 가져오고 뭐해? 영숙의 고함 소리였습니다. 혜진이 황급히 수화기를 막았지만 말순은 그 소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혜진아,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 소리 같은데? 아, 아니야, 엄마. TV 소리야. 드라마 보고 있었거든. TV 소리가 저렇게 크게 나? 응, 요즘 드라마가 좀 시끄러워서. 엄마 나 좀 바빠서 끊을게. 혜진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말수는 뭔가 더 물어보려 했지만 딸이 먼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끊긴 전화기를 바라보며 말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것들이 내 딸을 잡고 있구나. 말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딸에게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물 떠오라고 소리를 지르다니. 딸이 그 집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 뻔히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말수는 당장이라도 청담동으로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 멱살을 잡고 따지고 싶었지요. 내 딸한테 왜 그러냐고, 사람을 뭘로 보고 그러냐고. 하지만 말수는 꾹 참았습니다. 빈손으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뭔가 핑곗거리가 필요했지요. 딸을 보러 가는 자연스러운 이유가. 말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공국이다. 말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감기 걸렸다며. 뜨끈한 공국 끓여다 줘야지. 그거 핑계 삼아서 얼굴이라도 보고 와야겠다. 말수는 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공국 끓일 재료를 사러 가는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이모, 한우 사골 있어? 제일 좋은 걸로 줘. 단골 정육점에서 말순이 외쳤습니다. 어머, 말순이 이 시간에 웬일이야? 오늘 장사 일찍 끝났어? 응, 딸내미가 감기 걸렸다 해서 공국 끓여다 줄라고. 아이고, 역시 엄마 마음은 다 똑같아. 제일 좋은 걸로 줄게. 말수는 한우 사골뿐 아니라 도가니, 양지까지 듬뿍 샀습니다. 돈은 상관없었습니다. 딸에게 줄 거라면 가장 좋은 것으로 해야 했으니까요. 집에 돌아온 말수는 밤새 공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펄펄 끓기 시작하면 거품을 걷어내고 또 걷어내고 뽀얗고 진한 국물이 우러나도록 불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1시, 2시가 지나갔습니다. 말수는 눈 한 번 붙이지 않고 공국을 지켰습니다. 가끔 국물을 떠서 맛을 보고 간을 맞추고 불세기를 조절했지요. 우리 혜진이가 이거 먹으면 힘이 날 거야. 말수는 끓어오르는 공국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감기고 뭐고 다 나을 거야. 엄마표 공국이니까. 그 말에는 딸을 향한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새벽 5시, 드디어 공국이 완성되었습니다. 뽀얀 국물이 진하게 우러나
숟가락을 세워도 쓰러지지 않을 정도였지요. 말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됐어. 말수는 공국을 보온통에 조심스럽게 담았습니다. 식지 않게 신문지로 겹겹이 감싸고 튼튼한 가방에 넣었지요. 따뜻할 때 먹어야 제맛이니까. 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코끝을 스쳤지요. 말수는 무거운 공국통을 들고 낡은 용달 트럭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청담동. 잠깐만 기다려라, 혜진아. 엄마 간다. 말수는 시동을 걸며 중얼거렸습니다. 딸 얼굴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딸이 정말 괜찮은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지요. 트럭이 새벽 거리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남대문 시장에서 청담동까지. 그 길은 단순한 거리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서민의 삶터에서 부자들의 세계로. 두 세계는 같은 서울에 있지만 전혀 다른 곳이었지요. 말수는 운전대를 꽉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혜진아, 네가 잘 살고 있다면 그걸로 됐어. 근데 만약에 네가 힘들다면. 말순의 눈빛이 매서워졌습니다. 엄마가 가만 안 놔둔다. 누가 됐든. 새벽 안개 속으로 트럭이 사라져갔습니다. 딸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을 싣고, 그리고 그 사랑이 곧 엄청난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수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청담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옥, 딸이 겪고 있는 굴욕, 그 모든 것이 곧 말순의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시장통에 숨은 호랑이가 드디어 발톱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오전 10시 말순의 낡은 용달 트럭이 청담동 빌라 앞에 도착했습니다. 주변의 번쩍번쩍한 외제차들 사이에서 말순의 트럭은 유독 초라해 보였지요. 하지만 말순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차가 뭐가 중요해. 딸 얼굴 보는 게 먼저지. 말순은 트럭에서 내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대리석으로 마감된 빌라 외벽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로비 입구에는 화분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분수대에서는 물이 졸졸 흐르고 있었지요. 정말 돈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데서 살면 뭐해. 마음이 편해야 사는 거지. 말수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공국통을 챙겼습니다. 통은 아직 따뜻했습니다. 보온 포장을 잘 해둔 덕분이었지요. 경비실로 향하던 말순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경비실이 비어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의자에는 아무도 앉아 있지 않았지요. 경비 아저씨 어디 갔어? 말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경비실에 맡기고 가려 했습니다. 혜진이가 그렇게 해달라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경비원이 없으니 직접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어차피 딸 얼굴도 보고 싶었는데. 잘 됐다. 말수는 무거운 공국통을 끙끙대며 들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로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청소 직원인지 누군가가 멀리서 걸레질을 하고 있었지만 말순에게 신경 쓰는 사람은 없었지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자 맑은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말순은 15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부드럽게 올라가기 시작했지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몸빼 바지에 색바랜 점퍼, 시장통 아줌마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말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나는 시장통 아줌마야. 근데 그게 어때서? 딩동. 15층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고급스러운 복도가 펼쳐졌습니다. 카펫이 깔린 바닥, 은은한 조명, 벽에 걸린 그림들. 모든 게 돈 냄새를 풍기고 있었지요. 말수는 혜진이네 집 앞에 섰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벨을 누르려는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누군가 나왔습니다. 가사 도우미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손에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었지요. 어머, 손님이세요? 도우미가 물었습니다. 아, 네. 저 혜진이 엄마인데. 아, 사모님 친정어머니시구나. 저 쓰레기 버리고 올게요. 들어가 계세요. 도우미는 그렇게 말하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이 천천히 닫히려 하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얼른 문틈에 발을 넣어 문이 닫히는 것을 막았습니다. 안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야, 똑바로 좀 주물러봐. 말순의 귀가 쫑긋 세워졌습니다. 너 간호사 출신이라며? 소나기에 힘이 왜 이렇게 없어? 영숙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문틈을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말수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말수는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습니다. 기익. 작은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현관 중문 너머로 거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말순의 눈에 들어온 광경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딸 혜진이가 소파 아래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도 시어머니 영숙의 맨발을 주무르면서. 영숙은 소파에 편히 기대앉아 잡지를 보고 있었고 혜진은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그녀의 발을 마사지하고 있었지요. 말순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며느리가 시어머니 발을 주무르는 게 있을 수는 있지만 이 광경은 뭔가 달랐습니다. 혜진의 모습이 너무나 비참해 보였습니다. 영숙이 잡지를 보면서 혜진의 머리를 발로 툭툭 건드렸습니다. 하여간 뭘 해도 어설프다니까. 발로 사람의 머리를 건드리다니. 말순의 손에 들린 공국통 뚜껑이 덜그럭거렸습니다. 너네 엄마가 시장에서 밥하느라 너 가정교육은 못 시켰나 봐? 영숙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 내조는커녕 시어머니 마사지 하나 제대로 못하고 근본이 없으니까 이 모양이지. 혜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발만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말순의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내 딸이, 내가 금지옥엽으로 키운 딸이 저렇게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서 남의 발을 주무르고 있다니. 바로 그때 안방에서 사위 준호가 나왔습니다. 출근 준비를 마친 듯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지요. 말수는 무의식적으로 기대를 품었습니다. 남편이니까 아내가 저런 꼴을 당하는 걸 보면 뭐라 하겠지. 하지만 준호는 바닥에 엎드린 아내를 벌레 보듯 지나쳤습니다. 아니, 아예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투명인간을 보듯이. 엄마, 쟤한테 뭘 바래요? 준호가 영숙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기계 사드릴게요. 안마기 좋은 거 있잖아요. 수준 안 맞아서 정말. 준호의 말투에는 아내에 대한 애정이라곤 일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말순의 손에서 공국통 뚜껑이 덜그럭 소리를 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지요. 눈앞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수십 년간 억눌러왔던 분노가
폭발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내 딸이 발 마사지 기계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발로 머리를 밟히면서 남편에게 벌레 취급을 당하면서 이 썩을 놈의 집구석. 말순의 고함 소리가 거실을 뒤흔들었습니다. 평소의 욕쟁이 밥집 할매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딸을 키우며 쌓아온 모정이 분노로 폭발한 것이었지요. 소파에서 잡지를 보던 영숙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호도 눈이 휘둥그레져서 현관 쪽을 바라봤습니다. 혜진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세 사람의 시선이 현관에 서 있는 말순에게로 쏠렸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커다란 통을 들고 서 있는 노파. 그녀의 눈에서는 불이 일고 있었습니다. 엄마.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엄마가 왜 여기? 말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영숙이 기겁을 하며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 사돈. 연락도 없이 남의 집에 불쑥 들어와서 이게 무슨 행패예요? 영숙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여기가 시장 바닥인 줄 아세요? 어떻게 신발도 안 벗고 들어와요? 하지만 말순은 영숙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딸만 보였습니다.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눈물을 글썽이고 있는 딸. 말순은 혜진에게 다가가 손목을 잡아챘습니다. 혜진아, 일어나. 말순이 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네가 왜 남의 발을 주무르고 있어? 네가 종년이야? 엄마 제발 가. 혜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나중에 설명할게. 지금은 그냥 가. 제발. 혜진은 엄마의 손을 필사적으로 떼어내려 했습니다. 엄마가 이 상황을 보게 된 게 창피하고 무섭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절대 오지 말라고 했을 텐데. 하지만 말순은 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세게 잡았지요. 설명? 무슨 설명? 말순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니들이 내 딸 데려다가 이러라고 시집 보냈냐? 말순이 영숙과 준호를 향해 외쳤습니다. 내가 곱게 키운 딸이야.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딸. 그 목소리에는 서러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영숙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곱게 키웠다고요? 시장통에서? 뭐라고? 곱게 키웠으면 시집와서 이것저것 가르쳐야 할 게 왜 이렇게 많겠어요? 밥하는 것도 청소하는 것도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말순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2년이 지금. 어머, 사돈. 여기서 욕까지 하실 거예요? 역시 시장 바닥 사람이라 품위가 없으시네. 영숙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말순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손에 들린 공국통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지금 당장 2년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딸이 이 집에서 살아야 하니까. 혜진아, 우리 가자. 말순이 딸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이 집 떠나. 엄마랑 같이 살자. 엄마. 안 돼. 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야. 나는 여기서 살아야 해.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발 그냥 가. 엄마가 여기 있으면 나만 더 힘들어져. 그 말에 말순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자신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와서 일이 더 커질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집에서 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엄마한테까지 이러는 걸까? 말순의 눈에서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거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딸의 손을 꼭 잡은 채 서 있었고 영숙은 불쾌하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지요. 혜진은 엄마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바로 그때 출근 준비를 마친 준호가 한숨을 쉬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짜증과 경멸이 뒤섞여 있었지요. 아, 대체 무슨 소란이에요? 아침부터 준호가 말순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장모에 대한 존경이라곤 눈곱만큼도 없었습니다. 마치 길거리에서 마주친 노숙자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지요. 준호가 코를 찡그리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아, 냄새. 준호가 손으로 코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지금 몸에서 무슨 냄새 나는지 아세요? 말순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라고? 쩐내랑 비린내가 진동을 하네요. 도대체 씻고 오신 거예요? 안 씻고 오신 거예요? 준호의 말투는 거침없었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을 치우라는 듯한 어조였지요. 말순은 자신의 옷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시장에서 오랫동안 일한 탓에 자신은 잘 느끼지 못하는 냄새일 수 있었습니다. 생선 비린내, 된장 냄새, 마늘 냄새. 그게 뭐 어쨌다는 건지. 내가 시장에서 밥 팔아 딸 키웠어. 그 냄새가 부끄러운 냄새야? 말순이 똑바로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넌 그 냄새나는 밥으로 큰 딸이랑 결혼해놓고 장모한테 이래? 준호가 비웃듯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왜 이런 집안이랑 결혼했는지 모르겠다니까요. 그 말에 혜진이 움찔했습니다. 옆에 서 있는 아내 앞에서 대놓고 결혼을 후회한다는 말을 하다니. 여보. 혜진이 다급하게 남편을 불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닥쳐. 준호가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지금 네가 끼어들 상황이 아니야. 혜진은 그 한마디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남편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딸의 모습을 말순은 똑똑히 봤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가 말순에게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장모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집에 이런 식으로 찾아오시면 곤란합니다. 이런 식이 뭔 식이야? 연락도 없이 차림새도 안 갖추고 냄새까지 풍기면서 이게 예의예요? 말순은 기가 막혀 웃음이 났습니다. 내가 장모야. 딸 보러 오는데 무슨 예의를 갖춰? 장모 대우를 받고 싶으시면 격을 갖추고 오셨어야죠. 준호의 말투는 싸늘했습니다. 그때 말순은 자신이 들고 있는 공국통이 생각났습니다. 밤새 끓인 공국. 딸 먹이려고 정성껏 준비한 공국. 이거. 말순이 공국통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혜진이가 감기 걸렸다길래 밤새 끓였어. 한우 사골로 푹 고운 거야. 먹으면 힘이 날 거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공국통을 힐끗 쳐다보더니 다시 코를 막았습니다. 그거 뭡니까? 공국이요? 그래. 사골 공국. 우리 혜진이 먹으라고. 됐습니다. 도로 가져가세요. 준호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말순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요즘 강남 사람들 그런 미개한 음식 안 먹습니다. 냄새나잖아요. 집안에 다 배요. 미개한 음식.
그 말이 말순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뭐, 미개해? 그리고 그거 들고 엘리베이터 타셨죠? 아, 엘리베이터에 냄새 배면 어떡해요. 민원 들어오겠네. 준호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도로 가져가세요. 아, 엘리베이터 냄새 배니까 계단으로 가시고요. 말순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밤새 잠도 안 자고 끓인 공국. 딸 먹이겠다고 정성껏 준비한 공국. 그게 미개한 음식 취급을 받고 계단으로 가라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 버릇 없는 놈이. 말순이 소리쳤습니다. 네가 누구한테 이래? 내가 네 장모야. 그러니까요. 장모님답게 좀 행동하시라고요. 준호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가 인터폰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어휴, 이래서 집안을 봐야 해. 엄마 말 들을걸? 준호가 인터폰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경비실이죠? 네, 1502호입니다. 여기 잡상인이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네요. 말순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잡상인? 사위가 자신을 잡상인이라고? 네, 노숙자 같은 할머니인데요. 냄새도 심하고. 경찰 부르기 전에 빨리 와서 좀 끌어내세요. 준호가 전화를 끊으며 말순을 쳐다봤습니다. 장모님, 곧 경비원 올 거니까 순순히 나가세요. 더 망신당하기 전에. 말순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위가 자신을 잡상인 노숙자 취급하며 경비원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영숙이 팔짱을 끼며 비웃었습니다. 그러게요, 사돈. 좀 격에 맞게 사셔야지. 시장 바닥에서 밥 팔아서 뭘 배우셨겠어요? 인연이. 말순이 영숙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경비원 2명이 들어왔습니다. 젊은 경비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상황을 파악하더니 말순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만 나가주셔야겠습니다. 뭐, 내가 왜 나가? 여긴 내 딸이 사는 집이야.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원하지 않는 방문객이라고요. 말순은 딸을 바라봤습니다. 혜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엄마를 도와주지 못하는 자신이 한없이 비참해 보였습니다. 혜진아, 말순이 딸을 불렀습니다. 네가 말해. 내가 네 엄마라고. 나가라고 하지 말라고. 하지만 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의 눈치를 보며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냥 가. 혜진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경비원들이 말순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소란 피우지 마시고 조용히 나가주세요. 이것들이 나나. 말순이 버둥거렸지만 젊은 경비원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말순은 경비원들에게 양팔을 붙들린 채 현관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손에 들려있던 공국통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쿵! 뚜껑이 열리며 뽀얗던 공국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아! 말순이 외쳤습니다. 밤새 정성껏 끓인 공국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아! 내 이태리제 대리석! 준호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거 기름때 어쩔 거야. 아저씨, 이 할머니한테 청소비 청구해요. 공국보다 대리석 걱정이 먼저인 사위의 모습이었습니다. 어휴, 더러워라. 빨리 치워. 영숙이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혜진아, 멍하니 뭐해? 어서 닦아.
네, 어머님. 혜진이 걸레를 가지러 달려갔습니다. 닫히는 현관문 너머로 혜진의 울음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엄마가 끌려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딸. 그리고 딸을 지켜주지 못한 채 쫓겨나는 엄마. 경비원들은 말순을 엘리베이터에 태웠습니다. 할머니, 앞으로는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수도 있습니다. 말순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딩동. 문이 열리고 말순은 비틀거리며 로비로 나왔습니다. 빌라 주차장 구석. 말순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져간 공국은 바닥에 쏟아졌고 혜진을 잡았던 손에 감촉만 남아 있었습니다. 딸의 떨리던 손, 눈물에 젖은 얼굴. 엄마 미안해, 그냥 가라고 말하던 딸의 목소리. 혜진아.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내 새끼가 저런 취급을 받고 있었구나. 주차장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말순은 혼자 그 자리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러움과 분노와 자책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왜 진작 몰랐을까? 딸이 전화할 때마다 괜찮다고 잘 살고 있다고 했을 때 그 말을 왜 곧이곧대로 믿었을까? 말순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딸을 그 지옥에 남겨두고 쫓겨난 자신이 한없이 비참했습니다. 밤새 끓인 공국은 차가운 바닥에 쏟아졌고 딸을 위한 엄마의 마음도 쓰레기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눈물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눈물 사이로 서서히 다른 감정이 떠올랐습니다. 분노, 차가운 분노. 이것들이 감히. 말순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에 젖어 있던 눈이 서서히 불꽃으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러는 거야. 말순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에서 힘이 빠졌던 다리에 다시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래. 내가 그동안 호랑이 발톱을 숨기고 살았더니 고양이 새끼들이 날 우습게 봤어. 말순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보여줘야겠어. 진짜 주인이 누군지. 말순은 주머니에서 낡은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두어 번 울리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회장님. 말순의 목소리는 더 이상 시장통 욕쟁이 할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단호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김 실장, 당장 차 대기시켜. 네, 지금요? 그리고 강남 그 병원 원장놈이랑 미팅 잡아. 전화기 너머로 김 실장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준호 원장 말씀이십니까? 갑자기 왜? 임대료 협상하고 싶다며? 건물주가 직접 만나주겠다고 해. 말순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장소는 제일 비싼 한정식 집으로 잡고 며칠 뒤로. 알겠습니다, 회장님. 말순은 전화를 끊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그동안 숨기고 살았더니 이것들이 내 딸을 잡고 있었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은 이미 말라 있었습니다. 이제 보여줘야지. 진짜 주인이 누군지. 말순은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시장통에 숨은 호랑이가 드디어 발톱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3일 후 최준호의 병원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기 때문이지요. 건물주인 MS홀딩스 회장과의 면담이 잡힌 날. 준호야, 넥타이 똑바로 맸어? 영숙이 아들의 옷매무새를 점검하며 물었습니다. 응, 엄마. 걱정 마. 준호가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고쳐 맸습니다. 오늘의 만남은 준호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3개월이나 밀린 월세 문제도 있었고 앞으로의 임대료 인하 협상도 해야 했으니까요. 건물주가 직접 만나주겠다고 한 것은 어찌 보면 기회였습니다. 그 MS홀딩스 회장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래? 영숙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글쎄요. 워낙 비밀주의라 얼굴을 본 사람이 거의 없대요. 외국계 투자회사라는 말도 있고 재벌가 비자금 회사라는 말도 있고. 준호가 서류 가방을 챙기며 대답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직접 만나주신다니까 우리한테 관심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겠지. 아무 세입자나 회장이 직접 만나주겠어? 영숙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준호야,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잡아야 해. 임대료도 깎고 나중에 재계약할 때 좋은 조건도 받아내고. 걱정 마세요, 엄마. 제가 어떤 사람인데. 노인네들 비위 맞추는 건 제 전문이잖아요. 준호가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숙이 커다란 쇼핑백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거 산삼 세트야. 백화점에서 제일 비싼 걸로 샀어. 500만 원짜리. 오, 엄마 센스 좋네요. 당연하지. 이 정도는 돼야 회장님 선물이지. 준호가 쇼핑백을 받아들며 웃었습니다. 이걸로 확실하게 각인시킬게요. 우리가 얼마나 예의 바르고 격조 있는 사람들인지. 그 말에 영숙이 뿌듯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말수는 MS홀딩스 본사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평소에 꽃무늬 몸빼 바지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말순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최고급 명품 정장을 차려입고 백발을 우아하게 올려 묶었습니다.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빛나고 귀에는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반짝였지요. 회장님, 준비 다 되셨습니까?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수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됐어. 말순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3일 전의 굴욕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딸이 발 마사지 기계 취급을 받던 모습, 자신이 잡상인 노숙자 취급을 받으며 쫓겨나던 모습. 회장님, 그런데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김 실장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위분과 직접 대면하시면 감정적으로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말순이 고개를 돌려 김 실장을 바라봤습니다. 감정적? 나는 지금 아주 냉정해. 하지만 김 실장, 내가 시장 바닥에서 맨손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알지? 말순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를 무시한 놈들, 속인 놈들, 등쳐먹으려 한 놈들, 다 내가 처리했어. 김 실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노파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오늘은 그냥 사업 미팅이야. 세입자가 건물주 만나는 것뿐이지. 말순이 립스틱을 바르며 말했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그동안 건물주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똑똑히 알려줄 생각이야. 김 실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이 결정한 일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차 대기됐어? 네, 회장님. 지하 주차장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자. 말순이 지팡이를 짚으며 일어섰습니다. 고급스러운 지팡이는 장식용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시장에서 일하며 망가진 무릎 때문에 필요한 것이었지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지팡이조차 위험 있어 보였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의 최고급 한정식집 대원각. 준호와 영숙은 VIP 룸에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고급스러움 그 자체였습니다. 전통 한옥 양식의 인테리어, 은은한 조명, 벽에 걸린 고가의 민화. 테이블 위에는 이미 준비된 다과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지요. 와, 여기 진짜 좋다. 준호가 주위를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이 정도 장소면 회장님도 만족하시겠지? 당연하지. 내가 아무데나 예약하겠어? 영숙이 뿌듯하게 대답했습니다. 준호야, 산삼 선물 잘 보이게 놔둬. 회장님 오시면 바로 드려야지. 네, 엄마. 준호가 쇼핑백을 테이블 한쪽에 잘 보이게 놓았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이 어떤 분이실까? 영숙이 궁금해하며 말했습니다. 소문으로는 엄청난 자산가라던데. 건물만 몇 채야? 강남에만 10채 이상이래요. 자산이 수천억은 된다고. 준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런 분이랑 친해지면 좋잖아요. 나중에 다른 사업할 때도 도움받을 수 있고. 그래. 그러니까 오늘 잘해야 해. 영숙이 옷매무새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혜진이 친정 같은 천한 것들 상대하다가 이런 귀하신 분 만나려니 떨린다야. 그 말에 준호가 피식 웃었습니다. 엄마, 비교 자체가 안 되죠. 시장통 아줌마랑 수천억 자산가를. 그래도 그 시장통 아줌마가 내 장모잖아. 에이, 그 얘긴 하지 마세요. 오늘 기분 좋은 날인데. 두 사람은 그렇게 웃으며 회장님을 기다렸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시장통 아줌마가 바로 자신들이 기다리는 회장님이라는 것은 꿈에도 모른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정된 시간이 되자 방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준호와 영숙이 긴장하며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드르륵. 문이 열리고 김 실장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었지요. MS홀딩스 김말순 회장님 들어오십니다. 그 말에 준호와 영숙이 용수철처럼 튀어올랐습니다.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인사했지요. 어서 오십시오. 처음 뵙겠습니다, 회장님. 영광입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아부가 가득했습니다. 또각. 고급스러운 지팡이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명품 정장을 입고 백발을 우아하게 올린 노부인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은은한 향수 냄새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어서 앉으세요, 회장님. 김 실장이 상석을 안내했습니다. 말수는 천천히 상석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위험이 서려 있었지요. 준호와 영숙은 아직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앉아도 될까요, 회장님?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앉아. 짧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준호가 산삼 선물 세트를 들어 올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선. 그 말이 뚝 끊겼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들어 회장님의 얼굴을 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눈앞에 앉아 있는 사람. 분명히 며칠 전 자신이 잡상인이라며 내쫓았던 사람. 장모 김말순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장 냄새 풍기던 낡은 옷 대신 수천만 원짜리 명품 정장, 굽은 허리 대신 곧게 펴진 자세, 초라한 폴더폰 대신 손목에는 수억 원짜리 시계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자, 장모님? 준호의 입에서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준호의 입이 떡 벌어진 채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자, 장모님이 왜 여기? 준호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미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영숙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지 못했지요. 회장님이 왜 저 시장통 사돈이랑 똑같이 생겼지? 설마 쌍둥이인가? 아니, 사돈? 사돈이 여길 왜? 영숙이 어리둥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빠르게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혹시 여기 청소 취직하셨어요? 영숙의 입에서 그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아니, 지금 회장님 오신다는데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나가세요, 빨리. 영숙은 말순이 여기 청소부로 와 있다가 우연히 마주친 거라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장에서 밥하는 사돈이 수천억 자산가일 거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으니까요. 말순은 아무 대답 없이 찻잔을 들어 천천히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여유로운 동작이 오히려 방 안의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청소? 말순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낮고 묵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 건물에 낀 더러운 때 좀 벗기러 왔다. 네. 영숙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내 건물이라고? 무슨 소리야? 앉아라, 최세입자. 말순이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위험이 서려 있었지요. 준호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세입자라고? 자기를 세입자라고 부르다니? 세입자라니요? 장모님이 무슨? 준호가 버벅거리며 말했습니다. 건물주님은 MS홀딩스 김 회장님이신데요. 장모님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때 옆에 서 있던 김 실장이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던지듯이 내려놓는 그 동작에 준호와 영숙이 움찔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MS홀딩스 대표 김말순 회장님이십니다. 김 실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순, MS?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MS? 말순. 준호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MS홀딩스, 그 미스터리한 회사의 이름이 장모의 이름에서 딴 것이었다니. 최준호 씨 병원 건물. 김 실장이 서류를 펼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계신 청담동 빌라. 전부 이분 소유입니다. 영숙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여기 임대차 계약서, 원본과 법인 인감증명서입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김 실장이 서류를 테이블 위로 밀었습니다. 영숙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MS홀딩스 대표 김말순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장에서 밥하는 사람이 어떻게? 말순이 피식 웃었습니다. 시장에서 밥 한 돈으로 샀지. 뭘로 사겠어? 그 말에 영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영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장통에서 밥 팔아서 강남 빌딩을 어떻게 사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돼? 말순이 천천히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나는 네 나이 때 남편 잃고 시장 바닥에서 맨손으로 시작했어. 말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생선 비린내 맡아가며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지. 그렇게 번 돈으로 땅 사고 건물 사고 사업 키웠어. 그래도 네가 백화점에서 명품 쇼핑할 때 나는 부동산 계약서에 도장 찍고 있었어. 네가 해외여행 다닐 때 나는 건물 관리하고 있었고. 말순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근데 넌 그게 안 보였겠지. 시장통 아줌마가 건물주일 리 없다고 생각했을 테니까. 준호와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눈앞의 증거를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말순이 코를 막는 신용을 했습니다. 어우, 냄새. 그 동작에 준호가 움찔했습니다. 자네 몸에서 아주 역겨운 냄새가 나는구만. 말순이 준호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인가? 돈 없는 장모 무시하던 오만함 썩는 냄새인가? 준호의 얼굴이 새빨개졌다가 다시 하얘졌습니다. 그 말은 바로 며칠 전 자신이 장모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대로 돌려받고 있었지요. 장모님, 아니 회장님.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지요. 수천억 자산가를 잡상인 취급하고 노숙자라며 쫓아냈다는 게 이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몰라뵀습니다. 정말 몰라뵀습니다. 준호가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눈이 멀었었습니다. 영숙도 허둥지둥 자리에서 일어나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을 비비며 애원하기 시작했지요. 아이고 사돈. 아니 회장님. 제가 미쳤었나 봐요. 영숙의 목소리가 애처롭게 울렸습니다. 혜진이, 우리 며느리 제가 얼마나 예뻐하는데요. 진짜예요. 오해입니다. 말수는 차갑게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두 사람의 모습이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예뻐해? 말순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내 딸이 니들 발 마사지 기계냐? 영숙이 움찔했습니다. 그 장면을 말순이 직접 봤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들으니 더 무서웠습니다. 내 딸이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서 네 발 주무르고 있을 때 넌 발로 걔 머리를 건드렸지? 말순의 눈빛이 불처럼 타올랐습니다. 그게 며느리 예뻐하는 거야? 그건 영숙이 더듬거렸습니다. 장난이었어요. 그냥 장난. 장난? 말순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공국 냄새 난다고 버리라 했지? 내 돈 냄새는 안 역겹더냐? 영숙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순이 보낸 김치를 버리라 했던 것, 공국을 미개한 음식이라 했던 것, 그 모든 것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왜 숨겼는지 알아? 말순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딸이 시집가서 기 안 죽고 살게 하려고. 친정이 부자라는 거 알면 니들이 더 구박할 줄 알았거든.
말순의 눈에 서늘한 빛이 스쳤습니다. 근데 그게 실수였어. 숨기니까 니들이 더 기어올랐더라고. 준호가 바닥에 엎드린 채 애원했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회장님 소리 집어쳐. 말순이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네가 나한테 뭐라 그랬어? 장모 대우 받고 싶으면 격을 갖추고 오라며.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준 안 맞는다고, 미개한 음식이라고, 계단으로 가라고. 네가 그랬지? 그건 잡상인이라고 경비원 불러서 끌어내라 그랬지? 노숙자 같은 할머니라고. 준호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비수가 되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찻잔을 다시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래, 네 말대로 하자. 격에 맞게. 그 말에 준호와 영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순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수준 안 맞는 우리끼리 이제 정리하자. 정리라뇨?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순이 품 안에서 서류 2장을 꺼냈습니다. 하나는 병원 임대차 계약서, 하나는 빌라 전세 계약서였습니다. 말순이 그 서류들을 반으로 찢었습니다. 직, 종이 찢어지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 준호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당장 내 건물에서 방 빼. 말순이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병원도 집도 이번 달 말까지야. 이번 달 말까지 내 건물에서 나가. 말순의 선언에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준호와 영숙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지요. 회장님. 준호가 바닥에서 기어가다시피 다가왔습니다. 제발요. 병원 문 닫으면 저 파산이에요. 파산? 말순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네가 파산하든 말든 내가 왜 신경 써야 하는데? 그래도 한 번만 봐주시면. 준호가 말순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했습니다. 말순은 더러운 것을 털어내듯 발을 뺐습니다. 손 치워. 말순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네가 나한테 했던 대로 해줄 테니까. 말순이 손을 들어 김 실장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호원 2명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떡 벌어진 체격의 남성들이었지요. 경호원 뭐해? 잡상인들 안 끌어내고. 말순의 말에 경호원들이 준호와 영숙에게 다가갔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영숙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돈. 아니 회장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제발. 하지만 경호원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 사람의 팔을 붙잡고 문 쪽으로 끌고 갔지요. 회장님. 준호가 발버둥 치며 소리쳤습니다. 혜진이 생각해서라도. 혜진이는 어떡하라고요. 그 말에 말순의 눈빛이 매서워졌습니다. 혜진이? 말순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네가 감히 내 딸 이름을 입에 올려? 말순이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내 딸을 종년처럼 부려먹고 벌레처럼 취급해놓고 이제 와서 혜진이 우는애? 준호가 움찔했습니다. 말순의 눈에서 불길이 이는 것 같았습니다. 내 딸이랑 이혼해. 말순이 선언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우리 회사 법무팀이 아주 격조 높게 진행할 거야. 이혼이요?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건 혜진이가 결정할 일이지 장모님이.
내 딸은 내가 데려갈 거야. 말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같은 놈한테 내 딸 하루라도 더 맡겨둘 수 없어. 영숙이 울먹이며 매달렸습니다. 회장님, 혜진이는 우리 며느리예요. 데려가시면. 며느리? 말순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네가 며느리라고 생각했어? 식모지, 식모. 아니, 식모보다 못하게 굴렀잖아. 영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 끌어내. 말순이 손짓했습니다. 경호원들이 두 사람을 문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준호의 외침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방 안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말순은 창가로 걸어가 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거리가 눈에 들어왔지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순은 대답 대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후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딸 혜진이가 앞으로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이 되었지요. 김 실장. 네, 회장님. 혜진이 데리러 가야겠어. 같이 가자. 말순은 지팡이를 짚고 방을 나섰습니다. 이제 딸을 그 지옥에서 꺼내올 차례였습니다. 그날 저녁, 말순은 청담동 빌라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낡은 용달 트럭이 아니라 고급 세단을 타고 왔지요. 경비원들이 달려나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며칠 전 말순을 끌어냈던 그 경비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랐지요.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인사하는 경비원들. 말순은 그들을 지나쳐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15층. 현관문 앞에 섰을 때 안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혜진의 울음소리였지요. 말순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눈이 퉁퉁 부은 혜진이 서 있었습니다. 그 뒤로 창백한 얼굴의 준호가 보였습니다. 엄마. 혜진이 울먹였습니다. 여보가 전화해서 다 말해줬어. 엄마가 건물주라고. MS홀딩스가 엄마 회사라고. 말순은 대답 대신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혜진이 엄마 품에서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엄마? 왜 숨겼어? 미안해, 혜진아. 엄마가 미안해. 말순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네가 잘 살길 바라서 숨긴 건데 그게 오히려 네를 힘들게 했구나. 엄마, 이제 됐어. 이제 여기서 나가자. 엄마랑 같이 살자. 혜진은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 나 이혼할 거야. 그 말에 말순이 딸의 어깨를 꼭 잡았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이런 놈한테 네 인생 낭비하면 안 돼. 근데 무서워, 엄마. 혼자서 살 수 있을지. 혼자가 아니야. 말순이 딸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네 곁에 있을 거야. 혜진이 다시 엄마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그날 밤, 혜진은 짐을 싸서 엄마와 함께 그 집을 나왔습니다. 3년간의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뒤로하고 현관을 나서려는 순간 혜진이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거실에 서 있는 준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변호사 보낼게. 혜진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당신 와이프 안 해. 준호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혜진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딸의 등을 토닥이며 함께 걸어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혜진은 다시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앞만 보기로 했으니까요. 엄마 손을 꼭 잡고 로비를 나서는 순간 시원한 밤바람이 두 모녀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혜진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랜만에 맡아보는 자유의 공기였습니다. 엄마, 응? 고마워. 데리러 와줘서. 말순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바보야. 엄마가 딸 데리러 오는 게 뭐가 고마워. 두 모녀는 손을 잡고 밤거리를 걸어갔습니다. 청담동의 화려한 불빛이 그들의 뒤에서 빛나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에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1년 후 남대문 시장 갈치 골목에 새 가게가 문을 열었습니다. 말순네 백반집이 있던 자리였지요. 하지만 이름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모녀식당. 깔끔하게 리모델링된 가게 앞에 새 간판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가게 안은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여기요. 곰탕 2그릇이요. 순대국 하나 추가요. 손님들의 주문 소리가 끊이지 않았지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활기찬 목소리가 홀에 울려 퍼졌습니다. 혜진이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을 응대하는 혜진. 1년 전의 그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주눅 들고 힘없던 며느리가 아니라 당당하고 활기찬 사장님이 되어 있었지요. 엄마, 여기 3번 테이블에 공국 2개. 혜진이 주방을 향해 외쳤습니다. 주방에서 말순이 대답했습니다. 뭐냐? 금방 나간다. 말순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공국을 그릇에 담았습니다. 뽀얗고 진한 국물, 사골을 푹 고아 만든 말순표 공국이었습니다. 1년 전 사위에게 미개한 음식이라며 무시당했던 바로 그 공국. 하지만 이제 그 공국은 이 식당의 인기 메뉴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공국 진짜 맛있어요. 또 올게요. 손님이 엄지를 치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혜진이 활짝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잠시 후 점심 장사가 끝나고 가게가 한산해졌습니다. 말순과 혜진이 테이블에 마주 앉아 숭늉을 마셨습니다. 오늘도 장사 잘 됐네. 말순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혜진이가 홀 보니까 손님들이 더 많이 오는 것 같아. 에이, 엄마 공국이 맛있어서 그렇지. 두 모녀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시장 골목의 풍경이 보였습니다. 북적이는 상인들, 오가는 손님들. 1년 전과 변함없는 일상이었지요. 그런데 엄마, 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들, 요즘 어떻게 됐어? 그 사람들, 전 남편 준호와 전 시어머니 영숙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순이 숭늉을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병원 폐업했다더라. 빚더미에 앉아서 월세방 전전하고 있다고. 그래. 응. 그 허세 부리던 시어머니도 명품 다 팔고 이제 시장에서 장사한다는 소문 들었어. 혜진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때는 자신을 그토록 괴롭혔던 사람들. 하지만 이제는 그들에 대한 원망도 미움도 사라졌습니다. 불쌍하다고는 안 할 거야.
말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둔 거니까 남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 대가를 받는 거야.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그래도 이제 그 사람들 생각 안 해. 혜진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이제 앞만 볼 거야. 엄마랑 함께. 말순이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 딸, 이제 행복하게 살자. 엄마가 옆에 있을게. 응, 엄마. 두 모녀는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두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새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혜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활기차게 인사했습니다. 말순도 앞치마를 추스르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어서 와요. 뭐 드릴까요? 모녀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따뜻한 밤 냄새와 함께 골목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시장통의 작은 식당. 그곳에서 두 모녀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번 테이블 공국 하나요? 뭐냐? 우리 딸 목소리 한번 우렁차다. 이게 사람 사는 냄새지. 말순의 환한 웃음소리가 가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웃음에는 딸을 향한 사랑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말순을 시장통 아줌마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강남의 빌딩을 여러 채 가진 자산가라는 것은 아무도 몰랐지요. 하지만 말순은 상관없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켰으니까요. 바로 딸의 행복. 그리고 이제 모녀는 매일 함께 웃고 함께 일하며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장 골목의 작은 식당에서 뜨끈한 공국 냄새와 함께 이것이 시장통에 숨은 큰손 김말순과 그녀의 딸 혜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삶의 전환점이 되길 바랄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